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연애 효능과 또 건강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택했는데, 물론 제가 연을 20년 연구한 거를 40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선 연애 효능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또 효과를 말하기 전에 우리 불교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부처님께서 상징한 꽃이 연꽃이고, 또 전 세계가 불교도가 이제 연꽃을 상징을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사찰에 가보면 연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찰이 연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재배 방법을 개발해서 그동안 전국 사찰에 저와 관계가 있든 없든 이제는 웬만한 곳에서는 연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처소에 살든지 연꽃을 심고 싶다, 또 연꽃을 심었는데 제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럴 때는 강화 선언사로 114로 물어도 되고, 또 전화번호 여기 이제 교학부에 다 있으니까 114로 어디든지 해도 인터넷으로도 다 뜨니까요. 해서 물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연꽃을 피울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웬만한 곳에는 연꽃을 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연꽃 축제를 폐지를 했고요. 3년 전부터 4년째 되어 가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연꽃을 피게 했으니, 또 부처님 밥을 먹고 제가 10살부터 이제 평생을 올해 50년째 살고 있는데, 부처님 밥을 먹고 자랐으면서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나 생각해 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부 나 살기 바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서, 부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생각해낸 것이, 인도 성지순례를 그 1989년도에 처음 갔었는데, 그 뒤로 몇 번 또 갔었는데, 부처님 유적지에 우리나라에서 피고 있는 연꽃은 없고, 그 수련은 덜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 해서, 지금은 올해 이제 그 4년차 그 부처님 유적지에 연꽃 심는 운동을 가려고 잡아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갔습니다. 언젠가는 부처님 유적지에 가면 한국에서 또 이 연꽃을 갖다가 심은 연꽃 소식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부처님 유적지에 연꽃이 피게 하고, 그 다음에 연꽃을 국화로 쓰는 나라가 7개국이 있습니다. 그 7개국의 나라에 연꽃이 피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전 세계에 연꽃을 피게 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여생의 이제 소원이고, 오늘의 주제가 건강과 그 연애 효능 효과로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 효능 효과를 설명해야 조금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효능 효과를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효능 효과는 이런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이제 하는 요리는 누가 막론하고 다 사찰 음식이 되겠죠. 사찰 음식. 그 사찰 음식이 맛있게 해서 많이 먹게 하는 요리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우리가 이제 늘 하고 있지만, 그러면 중생들은 지금 수없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잡아줄 대중음식을 하는 스님이 없어요. 사찰음식만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사찰음식의 문제점과 대중음식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내서 이것을 연으로 이제 현혹효과로 접목을 해봤는데, 사찰 음식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김이자 그 다시마 티각입니다. 부각이라고도 하죠. 이게 부각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죠. 그 김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필수로 올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김이 꺼내 놓으면 제사를 지내면 눅져서 우리가 먹기가 편하질 않죠. 근데 그 김을 굴 때, 소금을 뿌릴 때 연근 분말이나 연잎 분말을 뿌리면 제사를 다 지내도 눅지지를 않습니다. 또 이것을 포장을 했을 때 김의 유통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요즘에는 1년까지 연장을 해서 나옵니다만은, 제가 김도 특허도 내보고 다 실험을 해봤지만 분명한 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쩐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연이 투합이 되면, 연근 분말이나 연잎 분말이 투합이 되면 김이 눅지질 않아요. 다시마 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각이든지 이제 튀길 때 설탕을 뿌리죠. 그런데 이제 튀겨서 설탕을 뿌리게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눅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설탕을 뿌릴 때 연근가루나 연잎가루를 뿌리게 되면 눅지지를 않는데, 그 눅지는 속도가 24시간이 지나요. 이게 상온에서 24시간을 내놔야 눅질지 말지 그래요. 그러면 포장을 해놓으면 여러 기간이 이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김이, 여러분들이 김질기다는 걸 느껴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각도 마찬가지죠. 부각도. 김도 우리가 기름을 발라요. 식물성이지만 그 식물성 기름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우리가 그거 생각은 안 해요. 또 이제 그 각종 나물들이 많죠. 얼마 있으면 이제 동지 돌아옵니다. 동지가 돌아오는데, 동지 팥죽이 뭐냐? 빨리 쉬는 게 문제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팥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거 해결 못하고, 식품하는 사람들이 그거 해결 못해요. 절에서도 동짓날 팥죽 쓰는 게 전통인데 그거 많이 먹으면 속 쓰리고 생 먹으려고, 그 다음에 빨리 쉬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연잎차 물로 팥을 삶고 그것을 팥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옹심이도 연잎가루나 연근가루를 넣어서 만들게 되면, 이제 옹심이의 문제는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근가루가 들어가면 최대한 덜 풀어지는데, 연잎가루가 들어가면 더 배로 덜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에 절에서 많이 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칼국수 수제비입니다. 칼국수 수제비 해서 바로 다 먹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남는 게 다 고민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부터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칼국수나 수제비에 연잎가루를 넣어서 반죽을 하면 정확히 24시간 끓여놓고 48시간도 두고 그 불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동지 팥죽을 연을 넣고서 삶아서 팥죽을 만들어서 제가 상온에 실험해 보니까, 공양가는 훈훈하잖아요. 날로 피니까 동지 때는. 상온에서 보름이 가니까 쉬어요. 온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그냥 공양간 한쪽 구석에 한번 놔두고 실험을 해보시면
이게 제대로 넣게 되면 여하튼 열흘에서 보름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팥죽 열흘에서 보름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의 유통기간이 연장이 되고 연을 첨가하게 되면 그 들어가는 양은 조미료 수준에서 설탕 수준을 넘지 말고 그 첨가를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절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물 중에 하나가 숙주, 시금치, 고사리 이런 거죠. 제사 나물로 많이 쓰는데 이것도 연근가루를 조미료 수준에서 설탕 수준으로 자기 요리법에 첨가해서 그 양념을 해서 묻혀 놓으면 열흘 보름이 가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럼 냉장고에 넣으면 열흘 보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가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연근가루나 연잎가루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아삭거리게 밤처럼, 밤을 우리가 그 왜 즐기나 봤더니 날밤은 깨물어 먹는 소리 때문에 즐겨하고 알타리도 깨물어 먹는 맛에 그 즐겨해요. 근데 그렇게 아삭거린 성분이 연근이나 연잎에 많아요. 그러면 도라지도 아삭이 도라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삭이 도라지. 그 다음에 시금치도 아삭이 시금치로 바뀌고 숙주도 아삭이로. 지금 사찰 음식에서 아삭이 숙주가 없잖아요. 시금치도 그렇고. 다 숨이 죽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삭거리게 하는 걸 강하게 해줘요. 그래서 모든 또 이제 또 절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생채 나물이죠. 무생채 나물 물 생기는 게 문제예요. 겉절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연근가루를 넣게 되면 물이 안 생겨. 필요한 수분만 잡아주고 필요 없는 수분은 증발시켜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삭거리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강의할 때 이 조는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연을 좀 재밌게 강의해요. 그래서 모든 사찰 음식에 연을 넣어서 가루를 조미료처럼, 그래서 요즘에 연근 많이 나올 때죠. 연근을 그 말려서 가루를 제분소에 가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조미료처럼 사계절 그렇게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또 버섯 전국을 같은 거 많이 해서 드시잖아요. 버섯도 물컹이 버섯이 아니라 설컹이 버섯으로 다 살아나요. 그렇게 요리에서 효능 효과가 탁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요리하다가 뒤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대개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이러는데 저희 절은 병원 약국을 안 가요. 왜 안 가냐? 병원 가서 치료받은 것보다 연근가루나 연근가루 바른 게 화상 입었을 때 더 효과가 빨라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고 병원 가시면 돼요. 연근가루나 연잎가루를 물이나 아무 거에든지 개서 붙이면, 화상 입은 데 붙이면 그 화기가 1시간 내로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또 상처 났을 때도 그걸 개서 붙이게 되면 그 아픈 통증이 1시간 내로 사라진다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병원에 가도 화기가 하루 1시간 내로 가라앉는 약은 약국에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리하면서 아무데나 이제 또 저기를 응용하시면 되고, 또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이야기를 하는데 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됐지만, 내가 머리를 깎고 갈까 그냥 갈까? 큰 스님들 다 그냥 깎고 오시잖아요. 다 법회 가면. 전 일부러 이거 안 깎았어요. 왜 안 깎았냐? 제가 지금 60살이에요. 60살. 60살인데 제 머리 색깔을 좀 보시라고 안 깎고 왔어요. 이 사회나 이 스님들은 머리를 다 깎으니까 적당히 해가지고는 뭐 하얘도 상관없고 깎아도 검에도 상관없지만, 스님들은 삭발을 계속 하니까 이제
머리가 빠지든 하얗든 신경 안 쓰는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과자들은 머리 빠지는 거, 머리 휘어지는 거 이거 다 고민한다는 거죠. 그런데 연잎차만 마셔도 머리가 3주면 안 빠지기 시작하고요. 완전 백발이 2년이면 검은 머리로 바뀌어요. 네. 제가 어디든지 강의하러 갈 때 일부러 머리를 안 깎고 가요. 네. 근데 그래야 이제 증명이 되는데 이것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내가 갖다 붙이는 것처럼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저는 어려서는 6학년 1학기만 다니고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불교가 해인사 강원에서 제가 이제 강원 27회인데 86년도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연애 효능 효과들을 교수들이 말하는 건 믿고 박사 논문으로 나와야 이건 믿는데 내가 도를 통해서 연으로다 통해서 연으로다 도수를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박사 논문을 또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어디로 가서 해야 빛이 날까 생각을 한 게 건국대학교가 서울대보다 알아주는 게 뭐냐면 축산식품이에요. 축산으로는 서울대보다 건대가 알아줘요. 근데 제가 건대에 가서 사람들이 연을 좋다고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니까 동물 실험을 해서 사람이 먹는 연잎이나 연근을 사료로 동물 실험해서 이거를 건대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 제가 소도 기르고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완전 동물 12지 동물원 차렸었어요. 네. 호랑이하고 용만 못 길렀지 다 길러봤어. 네. 그런데 그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면서 그 양계장에서 알 못 낳는 폐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폐닭한테 연잎차를 사료처럼 줬더니 알을 못 낳는 폐닭이 3주면 알을 낳고 3개월이면 90%가 다 알을 낳아요. 90%가. 그래서 제가 건대 쪽에 사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제 그걸로 논문을 써서 근데 논문에서 그 발견된 새로운 게 뭐냐면 닭고기를 왜 먹나 봤더니 단백질 섭취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연잎차만 마셔도 닭고기를 먹은 거와 같은 단백질이 성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닭이 연을 사료로 먹었으니까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 더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닭고기도 더블 계란이 되고 고기도 더블 단백질이 되지만 또 거기에 포화지방을 불포화지방산으로 바꾸는 성분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불포화지방산 계란이 되고 불포화지방산 닭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먹어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돼지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연잎차를 드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오늘 좀 경황이 없어서 빠뜨리고 왔는데 연잎차를 저는 항상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강의할 때도 가지고 다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안경 쓰신 분이 참 많아. 근데 이 안경 쓰신 분들이
자기 눈에서 기름을 뿜어낸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눈에서. 그런데 연잎차 물로 차를 마시다가 티슈에 적셔서 안경을 한번 닦아보시면 안경알 교체 수준으로 깨끗해져요. 우리가 안경을 매일 닦는데도 닦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 눈에서 기름을 뿜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닦아도 깨끗하지 않죠. 그게 기름기 성분이라 자기 몸에서 뿜어내는. 네. 그런데 연잎차에 포화지방을 불파지방으로 바꾸는 성분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안경 같은 거 닦는 건 일도 아닌데 어느 정도로 깨끗해지냐면 안경을 교체한 수준으로 깨끗해져요. 그래서 내가 김포 노인대학에서 많이 이제 해마다 저 특강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긴 안경 쓴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 가서 이제 법회할 때는, 강의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광명진은 100번 해온 것보다 연잎차로 한 번 닦은 게 더 잘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닦아보세요. 진짠가 가짠가. 네. 어제도 저기 연대 뒤에 봉원사의 서남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서남 스님. 연꽃 사진 찍는 스님, 유명한 스님인데 제가 봉원사에 갈 일이 있어서 저기 연대 병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스님을 찾아뵙고 근데 연꽃 사진을 찍는 스님이 연잎차를 안 먹고 다른 차 달인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스님, 앞으로 차 바꾸세요. 연잎차 드시라고. 우리 스님들이 좋다는 차 많죠. 많은데 연잎차가 최고로 좋아요. 연근차랑. 그래서 제가 연근이나 연잎의 효능 효과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만병통치약 불로초당. 네. 불로초당. 왜? 만병의 근원이요.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이 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노화의 근원도 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맑아지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청소하다가 그 때가 앉을 때 뭘 써요? 락스를 쓰잖아요. 락스. 락스를 쓰는데 그것처럼 이 연근가루나 연잎가루가 지방을 분해하는 데는 락스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은 오리고기가 불포지방이라고 하지만 그 오리고기도 식으면 굳어요. 근데 오리고기에 연근가루를 첨가를 하면 기름이 응고가 안 돼요. 네. 소기름이나 돼지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소한테는 그 기간이 길어서 못 먹여봤는데 돼지한테는 연을 집중적으로 먹였어요. 먹였더니 돼지가 지방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연을 많이 먹으면 피가 맑아지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요. 지금 어느 방송사에 이제 그 유선 방송인데 촬영을 이제 연의 효능 효과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실험해주고 왔어요. 왔는데 어쨌든 저쨌든 모든 지방의 기름을 연이 투합이 되면 불포지방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25도 이하에선 굳고 25도 이상에서는 안 굳어요. 네. 효능 효과가 정말 탁월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근을 갖고 실험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실험과 많은 그 식이요법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또 두 가지만 더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해먹는 요리 중에 하나가 연근조림이에요. 연근조림. 그 연근조림을 얼마나 오래 조리냐면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졸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연근조림 직접 하실 때 간장하고 그 연근하고 10분, 그 다음에 물엿하고 고추장하고 풀으세요. 요새는 이제 매콤한 걸 좋아하는 시대야. 이제 단 거를 덜 좋아하는 시대야. 당뇨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단 거를 같이 넣더라도 그 단맛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게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을 풀어서 10분. 그러면 20분이면 고추장 연근 조림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다 또 그게 실증이 나면 카레를 고추장 대신 또 풀어. 그러면 그거는 또 카레는 전분 성분이 있어서 5분만 하면 돼. 그럼 합이 15분. 그러니까 고추장은 20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곧 김장철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님들 뭐 나름대로 맛있게 하고 김장 잘한다고 하지만 겨울 지나면 물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김장에 과일을 넣는 김치들이 꽤 있어요. 과일은 무르게 하는 범인 중에 하나예요. 넣을 필요가 없어요. 또 시원한 맛을 내게 한다고 배를 집어넣는데 배도 무르게 하는 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연근은 물 넣었던 것도 도로 딱딱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절에 오이 소박이나 오이로 만든 김치들이 있으면 물컹거릴 거예요. 셔꼬부라지고 이랬을 때 연근가루 집어넣고 하룻밤만 재워보세요. 그 물렀던 게 도로 싹 사라지고 다 아삭거려져요. 예. 그 김장할 때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양념 이제 무생채 만들어가지고 양념 고춧가루랑 넣을 때 무생채 70%, 생연근 30%, 그 다음에 연근가루를 설탕 수준으로 고춧가루 넣을 때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물르라고 고사진해도 안 물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건강도 뭘 먹어야 건강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좋다는 거 방송 보고 뭐 나름대로 말 듣고 먹지만 최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피를 맑게 하는 걸 먹어야 돼요. 피를 맑게 하는 거. 그럼 피를 맑게 하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김, 다시마, 천년초, 백년초, 동청하초, 뽕나무, 강황, 상황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요만큼 들었는데 이렇게 뻥을 튀겨놓고 연은 이만큼 들었는데 요만큼도 모르고 요만큼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봤어요. 천년초하고 백년초하고 백년초하고 실험했는데도 연만 못하고 천년초도 그걸 먹으면 천년 산다고 그래서 제가 비교 실험을 했는데 연만 못해요. 피를 맑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연을 만년초라고 이름 줬어요. 여러분들 만년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초를 먹으면 만년을 산다는 그 확신이 뭐냐면 제가 30대에 유언장을 썼어요. 심장병 장애 상급의 이식수술 대기자,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심장 이식수술 대기자의 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어요. 40살 못 넘긴다고 유언장 쓰고 낙골탑까지 해놨어요. 선원사에 가면 그 낙골탑이 지금도 있어요. 내가 안 없앴어요. 만들어 놓고. 근데 장애 상급도 취소되고 심장 이식 수술도 취소되고 40살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30대에 썼는데 지금 60이에요. 그럼 30년 더 살았어요. 연을 먹고. 근데 닭도 그래요. 닭도. 알못 낳는 폐닭이
지금 8월 말에 20마리를 갖다 놨는데 명이 다 해서 3마리는 죽었어요. 근데 17마리가 남았어요. 네. 그런데 걔네들이 정상닭처럼 네. 오늘 촬영한다고 계란 씌워보니까 12개인가 그 13개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3개월이면 90% 정상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을 많이 드시면 녹에다, 그래서 제가 그 녹에다가는 항상 이제 그 비치를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그런데 녹에닭도 양계장에서 1년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그렇게 2번 나오니까 3개월 이제 2번 나올 때마다 그 닭을 그 털이 없는 닭, 망가진 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 빠지는 고민 닭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고, 그렇게 먹으래도 안 먹던 사람이 털 빠진 닭이 털이 다 나니까 그걸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연의 효능 효과와 건강이 정말로 그 연이라는 존재가 불로초고 만병통치약이에요. 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연 이상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연을 내려놔야 돼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내가 추구하는 게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오면 그걸 내려놔야 되듯이 저도 연을 만병통치약 불로초라고 부르짖었는데 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내려놔야 된다. 근데 천년초보다 낫고 또 다른 그 우리가 먹는 좋다는 것들을 다 강황, 상황 이런 거 다 비교했는데 미역, 다시마 다 비교했는데 연을 능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계에서 지금 잘못 알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녹차입니다. 녹차. 녹차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정신을 맑게 한다라고 하지만 정신 맑게 하는 거 외에는 나쁘게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연은 과다 복용할수록 좋아요. 근데 녹차는 어때요? 과다 복용할수록 나빠요. 연잎은 향이 있어서 요리에는 접목하시면 안 맞고 연잎 가루를 쓸 경우에는 이제 푸른색 나물에는 좀 뭐 그런 데를 억지로 어울릴 수 있는데 가장 어울리는 거는 이제 그 연근가루입니다. 연근가루는 거의 무향무치예요. 99%가. 자기 향이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모든 요리에 들어가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그 도우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다 여러분들한테 필수로 필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전국의 연밭의 연잎은 거의 99% 말랐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00% 마르겠죠. 연잎도 마르고 연대도 마르는데 김장철에 스님들이 가장 많이 또 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짠지예요. 짠지. 짠지인데 그 짠지를 담을 때 그 소금물에 이렇게 물을 절이잖아요. 배추도 절이고 뭐 하는데 그 거기에 연잎이나 연대를 다 잘라다가 그 소금하고 물하고 다 저기 하고서 맨 위에다가 연대를 잘라다가 그걸 눌러 놓으면 먹을 때까지 그 연대나 연잎에서 우러나 가지고 성분이 우러나서 그 짠지에 그 군둥내 나는 거, 또 물러지는 거, 이거를 다 해결해 줘요. 아삭거리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메주를 또 쓰겠죠. 메주 쓸 때 그 연대 삶은 물로 메주를 이제 쓰고 또 간장을 담을 때도 그 물로 담고 그러면 간은 배고 숨이 안 죽는 간장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메주 이제 그 된장을 만들 때는 거기에 연근가루를 그 섞어서 또 이제 그렇게 만들고 마지막 뚜껑을 덮기 전에
연근가루를 2, 3cm 깔으면 뚜껑을 열어놔도 그 이제 꼴가지가 생기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질 않아요. 그런 이제 지금까지 된장 역사에 그 이제 꼴가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문제였는데 연근가루를 2, 3cm 깔아놓으면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최고로 맛있는 간장, 된장, 고추장이 되고요. 간장을 좀 더 맛있게 하려면 연근을 말려서 그걸 볶아서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연근차라고 하는데 그 연근차는 제가 애기들용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어린이 차가 없어요. 어린이 차가. 근데 연근차를 해서 주면 둥글레차처럼 구수해서 애기들도 더 달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피를 맑게 하는 연근차가 되고 피를 맑게 하는 연잎차가 돼요. 요즘에 암 환자들 많이 쏟아지죠. 그 암 환자들이 구역질 제거 때문에 못 먹어서 죽고 기력 상실로 죽어요. 그런데 연잎차나 연근차를 이제 마시게 하고 또 연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하면 구역질이 사라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정말 불쌍하다, 암 환자인데 저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선원사로 보내세요. 제가 돈 안 들고 연으로 식이요법 하는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부러지고 찢어진 것 외에는 다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식이요법으로. 그래서 연이 들어간 음식은 다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식이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서 미래의 승가대를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불교를 이끌어 주시면 그게 건강 챙기는 거에 지름길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연근이 가장 쌀 때고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많이 드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